작년 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봉의 10%를 반납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었죠. 바로 25살의 1급 공무원이 된 박성민 청년 비서관입니다. 이런저런 말이 오가는 가운데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박 비서관의 연봉이었습니다. 2021년 공무원 봉급표가 각종 커뮤니티를 떠돌기도 했는데요. 표를 보면 1급부터 9급까지 또 호봉에 따라 체계적으로 급여 체계가 나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수백 년 전 조선시대에도 공무원들의 급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밤늦게 보는 궁금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조선시대 여성 공무원, 궁녀의 월급입니다. 여러분, 궁녀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홍시맛을 떠올리셨나요? 흔히 궁녀라고 하면 궁에서 일하는 여성 노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궁녀라는 집단은 노비라기보다 공무원에 가까웠습니다. 궁의 살림부터 의전까지 9월 내 대소사를 도맡아 일했는데요. 직무와 계급에 따라 신분은 물론 임금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상궁 마마님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궁녀는 어떤 존재였나요? 보통 사극에서는 윗전이 시키는 일은 다 하고 맨날 첫날 옆에서 고개 숙이고 서 있고 밤새고 다과상 드리고 저한상을 드리고 저게 공무원인가 노예인가 싶은 이미지로 나오지만 사실 이들의 직무와 역할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위에서 전하의 생신상을 차려라 이렇게 하면 모든 궁녀가 하던 일 내팽개치고 거기만 매달리던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궁녀는 출신 성분도 명확하고 어린 나이에 선발되어 훈련받았다고 하는데요. 각 부서마다 궁녀들의 입궁 나이는 조금씩 달랐지만 가장 이른 나이에 입궁하는 지밀은 3세에서 5세 때 들어온 아기 나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늦은 경우에는 15세가 넘어서 입궁하는 일도 있었고요. 입궁 후에 10년에서 15년 후 관례를 치르고 나면 정식 나인이 되고요. 그 이후에 또 15년을 근무하면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상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상궁들의 서열 1위가 바로 제조상궁인데요. 후궁과 승은상궁을 제외한 모든 궁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말 그대로 궁녀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만큼 그 파워도 남달랐겠죠. 궁녀들의 위계 질서는 지금의 군대 조직에 매칭시키면 단번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중전이 국방부 장관, 후궁들이 장교, 상궁이 부사관, 일반 궁녀를 병사로 보면 되는데요. 제조상궁은 주임원사 정도의 파워를 지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때문에 계급이 낮다고 해서 후궁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제조상궁이 소위 짬이 높다고 해서 후궁들을 무시하지도 못하는 관계였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장교와 부사 간의 그 미묘한 줄다리기 같은 관계. 아휴. 궁녀들은 소속된 부서나 처소에 따라 그 직무와 계급이 서로 달랐습니다. 각각 궁궐의 의, 식, 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왕실 사람들의 비서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밀, 의복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침방과 수방, 음식과 관식들을 총괄하는 소주방과 생과방, 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세숫방과 세답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지밀은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 왕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할 수 있는 데다가 왕과 왕비, 후궁들의 의식주는 물론 성생활 관련 업무까지 수행했다고 하고요. 궁궐의 각종 행사, 제사 준비에다가 의전과 진행까지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왕을 바로 지척에서 모실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승은의 기회도 많았다는 소린데요. 때문에 지밀 소속의 궁녀가 된다는 것은 권력에 가까워지는 길이었습니다. SBS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 보면 김태희 씨가 데뷔 전 지밀 상궁에 뺨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홍수연 씨가 지밀을 치는 건 그분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대사를 칩니다. 이걸 보면 지밀의 권위가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보통 우리는 9 to 6, 즉 출근해서 8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는 사이클을 기본으로 하죠.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궁녀들은 보통 격일제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야간 당번을 써야 하는 지밀은 주간, 야간으로 2교대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 공무원들처럼 연차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날이나 병이 들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럴 때는 휴가를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급여 제도 역시 의외로 현대시대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급 외에 수당이나 상여금이 있는 것처럼 궁녀들의 급여에도 기본급과 수당 개념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궁녀들은 월마다 급여를 지급받았는데요. 성종실록에 따르면 궁녀들에게 의전, 선반, 상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외에 명절 등 특별한 날에는 쌀, 비단, 옷감 등이 내려졌고 고종 때에는 연말 보너스 개념인 세찬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명절 보너스 같은 개념이 따로 존재했고 식대는 별도 지급이라는 꽤나 잘 갖춰진 연봉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받았나 궁금하실 텐데요. 사극에서 보면 돈 거래가 오갈 때 엽전이나 은자 몇 냥 이런 표현이 나와서 궁녀들도 그런 것으로 월급을 받았나 싶겠지만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쌀이나 콩 등의 곡식과 소금, 간장, 된장, 생선 등으로 월봉을 받았다고 해요. 일제강점기 때 궁궐 지밀 소속 궁녀들에게 지급했던 월봉 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공상과 방자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상은 기본급이고 방자는 상위 직급의 궁녀들이 하녀를 부릴 수 있도록 지급한 직무수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월봉을 받은 제조상궁은 쌀 25두 5승, 콩 6두, 북어 110마리를 받았고요. 가장 적은 월급을 받은 나이는 쌀 4두, 콩 1두 5승, 북어 13마리를 받았어요. 상궁과 나인의 임금 격차가 거의 5배 이상 나는 셈이죠. 현대시대 기준으로 환산치를 추정해보면요. 제조상궁은 매월 약 370kg, 즉 4-5가마니의 쌀을 받았다는 소리가 됩니다. 올해 초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연간 1인 쌀 소비량이 57.7kg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에 쌀 370kg이라고 하면 4인 가족이 먹는다고 쳐도 1년을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인 겁니다. 순종시대에 이르러서는 궁녀들의 월급을 돈으로 지급했던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1926년 궁녀 월급 명세표에 따르면 가장 높은 월급을 받은 궁녀는 지밀궁녀들로 일반 지밀궁녀는 50원, 제조상궁은 196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96원이면 쌀 13가마니에서 20가마니를 살 수 있는 돈이죠. 현재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 약 2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13가마니에서 20가마니면 260에서 400만원이라는 환산치가 나옵니다. 2021년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260에서 400만원이라는 액수는 최소 5급 공무원은 돼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조정 대신들이 툭하면 감봉을 당한 데 비해 궁녀들은 조선시대 내내 비교적 안정적으로 녹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늘 말합니다. 그동안의 역사는 궁녀들의 삶에 대해 거의 기록해두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조선 말기 궁녀들의 구두 진술에 의존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궁녀는 어떤 존재였나요? 어쩌면 빛나는 주역들 뒤에서 역사의 말단을 겨우 장식한 병풍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늙고 병들기 전에는 출궁할 수 없는 세상 속의 새와 같은 삶을 보내면서도 지금의 우리가 그러하듯 이들 역시 저마다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치열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밤늦게 보는 궁금한 이야기, 이야기스트 박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잠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